이 100세 시대에 그 후반 인생을 뭘 하면서 살 건가 그런 얘기하고 또 자녀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100세 시대 부모의 미래, 자녀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 캥거루죠.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생충. 그래서 기생충적 독식이란 뜻이래요. 일본에요.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사이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가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을 담았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노인분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놈들이 융자 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결혼 비용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 아들의 경우에 전국 평균이 1억 4,400이래요. 근데 그 안에는 집어던지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이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어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 사교육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재작년에요.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 하는 커플을 인터뷰를 한 일이 있는데 1년에 1억을 번대요. 근데 과외비로만 쓰는 게 얼마냐면 3,360만 원. 뭐 거기에 뭐가 듭니까? 또 책도 사줘야지, 빵도 사줘야지, 등록금 나오지. 그러면 저축은 언제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그렇게 돈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 51세에 퇴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재취업을 하면요. 먼저 주던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연봉 2천만 원이 재취업해가지고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뭐 본격적으로 돈 들기 시작하지, 노후 요양비 의료 들지.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대가 돼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거든요. 이 집 팔아 돈 팔아서라도 애들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취직해, 뭡니까? 그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취직해서 60까지 일하고 그 애들이 자기 부양하고. 지금은 천하 없이 인류갑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 젊은이들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대요. 근데 일본에 금년 봄에 졸업한 그 친구들 작년 12월 현재 졸업하기 전입니다. 12월 현재 취업률이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87%. 그리고 지금은 90몇 퍼센트 다 취업했을 거예요. 일본은 구인 난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취업률이 67%인데 그 안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빼버리면 50%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애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취업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남자가 이 주된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대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0, 80%였는데 58년 개 때는 40%, 60년대 이후는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가지 다닌 세상이에요. 이 고성장 시대는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시험 잘 봐서 어디 취직하면 돼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데로 옮겨가야 돼요. 그럴 때요, 저쪽에서 나를 뽑을 때 뭐 학벌, 스펙 이거 보고 뽑는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첫째예요. 둘째,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요즘에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실제로 2, 3년 전에 제가 있던 업계에서 어느 큰 회사가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을 모였어요. 요즘 넘쳐. 그중에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이 스카이대 그리고 기타대 하나. 근데 기타대를 뽑았어요. 왜? 이제는 변호사도 시식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이전에 그 회사가요, 명문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가진 애들을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하러 나가고 두 놈은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명문 외고 나와가지고 스카이 대학 나와서 자기가 변호사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놈은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 전화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를 주겠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억대 연봉 받고 일하다가 나왔는데 금방 딴 데서 오라고 똑같은 일했어요. 건강만 있으면은요, 80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안전한 직업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라고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식혜명. 그 1번, 월급 많은 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100대 1, 200대 1 대기업 입사 경쟁률 그날이 치는데 40대 중반에 좀 나가고 그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몇 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인간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제 하나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에 대해서 43페이지나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2.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이 중학교만 나오면 제대로 다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하는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금만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17%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1980년대만 해도요. 자녀의 도움이 했어요. 72%. 그게 그 사이에 얼마나 줄었느냐? 20%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더 조사를 하면요. 이 자녀의 도움이라는 그 비율이 이 주 수입원이 그렇습니다. 20%인 것이 아마 10%대 더 줄었을 거예요. 줄 거예요. 10년 후에 조사하면. 이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무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요,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가정주부가요, 이게 25세부터 해도 좋고 30세부터 해도 좋고, 예를 들어 30세부터 한 달에 9만 원씩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30년 동안만 60세까지 그러면요 한 달에 국민연금을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그러면요 뭡니까? 남편하고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가 없어요. 그다음에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요 1인 기업도 이 자영업 하는 분들도 퇴직연금을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제 혜택 받아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그래서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 연금으로 월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또는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줘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서 부동산 시대라고 하는 책을 하나 샀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면 아니불자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무슨 부동산이냐? 부채할 때 부자. 마이너스 동산 시대. 무슨 말이냐? 노인이 90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자식들한테 전부 상속을 하려고 보니까 자식들이 다 집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세금 나오고 관리비 들고 골치 아프니까 나 상속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팔라고 내놨어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얹어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부동산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3층 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모셔야 되겠는데. 네. 다음 주에도 좀 모시고 다음 주에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이것만은 유념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오늘 유익한 강연해 주신 강창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